네, 그럼 이어서 일단 굵직굵직한 이슈들 제가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렸던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4월 2일이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인지 혹은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날짜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관세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즉각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관세의 주요 타깃이 될 공산이 굉장히 크기 때문으로 그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라던가 GM 그리고 이 두 회사가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 FTA에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관세 없이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요타나 닛산, 혼다 같이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에 수출할 때는 2.5%의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은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가운데 국가별 수입 비중을 보면은 멕시코가 가장 높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한국, 일본, 캐나다 순이었습니다. 음. 특히나 한국산 비중 같은 경우에는 2019년 5%에서 지난해에는 8.6%로 늘었습니다. 미국 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이 같은 점을 빌미로 해서 한국 기업들을 조금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드 최고 경영자는 최근에 일본과 한국에서 수십만 대의 자동차가 매년 수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는 4월 2 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시간이 남아 있는 건 그 사이에 각 국가별로 트럼프한테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음. 와라라는 걸로 해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가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국가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미 FTA가 협정이 되어 있어서 거의 이제 미국산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적용이 됐었는데 부가가치세를 우리도 매기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우리도 상호 관세를 똑같이 매길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 15 일로 봤을 때는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에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다라고 글을 적어서 X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미국에다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을 텐데 그 세금만큼 미국도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개념이 사고 관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무 책임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입니다. 지명자가 국가별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연구를 거쳐서 4월 2일부터 좀 빠르면 매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은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의약품이나 반도체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네. 자동차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가가치세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우리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국가다 보니까 위험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올렸던 글을 좀 보면요. "나는 무역의 공정성을 위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국무장관, 상무장관, 재무장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우리 무역 시스템의 상호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라고 강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는 사실 관세를 똑같이 부과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간주할 것이다라고 경고했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 제품에 자국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혹은 미국 기업의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를 상대로 해서 부과하는 비금전적 관세 그리고 무역 장벽에 대한 규정도 마련될 것이라면서 우리도 정확하게 비금전적 무역 장벽의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특정 국가에서는 이 대미 관세가 낮아도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미국산 제품에 세금을 매기거나 혹은 미국 기업들이 좀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면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이거를 좀 해결해 주겠다라는 의도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를 지금 우리는 매기고 있는 상태라서 거의 모든 대미 관련된 물품들은 무관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관세를 좀 피하기 위해서 멕시코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고 있는 것도 일단 트럼프는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규제하겠다라는 뜻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보다도 일단 1번은 중국인 것 같아요. 네. 중국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을 좀 막고 있는 조치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에게 공평하도록 어떤 국가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 일기 때와 달리 별도의 협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긴 했는데 근데 또 시간이 많이 남아 가지고 네, 협상이 그쵸. 가능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긴 그쵸. 합니다. 뭐 한 달 반 정도 남은 네. 상태인 것 같은데요. 협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국가든 미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책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에 대한 관세를 줄이거나 종료를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미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의도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수년 동안 동맹국과 적국 모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라고 했고요. 수년 동안 많은 국가들을 도와왔고 막대한 재정적 대가를 치렀다. 이제 다른 국가들이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때다.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 즉각적으로 공정성과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라면서 보다 좀 강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